여러분, 나무 피해는 나무 자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있고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하는 게 있다. 그쵸? 네.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거는 나무 손해보장이라고 하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특별약관. 그럼 한 주당 얼마? 뭐 보통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주당 10만 원. 가입 금액을 가입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나무 피해 자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요. 나무 손해보험금. 그건 특약. 보통 약관에서는 나무 피해로 인해서 과실을 피해본 거. 그럼 나무 피해가 뭐죠? 나무 피해. 피해 주수. 또 피해 주수가 뭐더라?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기본엔 기본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초. 피해 주수. 고수. 수학불능은 적중에만 있다. 즉 고사 수학불능이 수학불능이 피해주수예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얘는 보상하는 재해 외의 원인이고 보상하는 재해로. 그러니까 피해주수죠. 예를 들어 나무조사가 기본이잖아요. 과수의 시작은 나무조사. 해봤더니 고사가 10주, 수학불능이 20주. 30주가 피해구나. 수학불능이 있네요. 적종이겠네요. 30주. 오케이. 한 주당 100개씩 있대요. 3,000개 피해봤구나. 30주에 있는 과실은 100%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쓸만한데 뭐 그럼 필요 없어요. 100% 피해를 보는 거예요. 3,000개. 자, 지금 나왔어요. 몇 개 중 3,000개 나왔죠. 곱하기 우린 착피, 낙피 했잖아요. 그죠? 착과 낙과 감수 과실수. 그쵸? 얘도 해야죠. 몇 개 중 3,000개. 피해 구성률 100%. 무조건 못 쓰는 거예요. 3,000개가 다 보험금 지급 대상.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포도예요. 품목이. 수학불능 이거 하면 안 돼요. 포도 품목 조사를 해서 수학불능 조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문제로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속이려고. 페이크 문제로. 종합과수는 왜 수학불능이 있어? 얜 정상이에요. 피해 주수가 아니에요. 10. 10주. 100개씩 열려있어. 1,000개. 그 중에 몇 퍼센트 피해? 나무는 100%지.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나 이거 자체를 조사를 안 한다고. 종합과수는. 네. 물론 여기에서 적종은 고사 수학불능 말고도 피해 주수의 종류가 좀 더 돼요. 적과 종류 전에는 뭐 일부 피해 주수, 적과 종류 이후에는 일부 침수 주수 막 있는데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어떤 농지? 지금 요 내용은요, 여러분. 저거는 나무 자체의 손해를 조사하기 위한 거고, 저는 지금 나무 피해에 의한 감수 과실수, 감수량,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나무 피해에 의한 감수 과실수, 나무 피해 감수량, 그거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고사나무 조사는 나무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에 가입한 농지에 해당하는 조사. 네. 자, 고사나무 조사. 어떤 농지? 나무 자체 손해 보상하기 위한 거니까. 특약 가입 농지. 뭐 특약 가입했어도 사고 접수 안 됐으면 보험금 지급할 일 없죠. 사고 접수 됐어요. 특약 가입 안 한 농지는 나무가 다 죽어도 보상 못 받아요. 근데 그런 농지 있을까요? 나무 죽으면 과실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가입을 하죠. 자, 어떤 재해? 어떤 재해? 사고 접수된 농지. 어떤 사고로 어떤 재해? 자주 하죠, 뭐. 나무 피해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종합위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사 시기. 언제. 근데 여기 보니까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왜 수확 완료 이후에 실시할까요?
쭉 가다가 과실 수학 끝났어요.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럼 보통 과실은 보장이 끝난 거예요. 과실 주 계약의 보장이 끝났어요. 수학 종료되면 과실이 없는데 뭘 보장해요? 끝났죠. 근데 보통 나무특약은요. 그 뒤에 조금 더 이어져요. 나무특약의 보장 종기. 조금 더 가요. 보통 보장 기간이 그렇게 돼요. 네. 아니 그러면 왜 수학 완료 시점 이후에만 실시해요? 이 조사를, 나무 피해 조사를. 그럼 이때 죽은 나무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과실 기본 조사 뭐라고요? 나무 조사. 실미고수기. 여기는 과실 조사하면서 조사가 되잖아요.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과실 조사하면서 조사가 되잖아요. 고사. 그런데 수학기 이후에는 과실 조사를 나갈 리가 없잖아요. 과실이 없잖아요, 지금 나무에. 그런데 자조화, 멧돼지로, 화재로 나무 피해 입었다 신고 들어왔어요. 나무 피해로 자조화로 사고 접수된 농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피해 주스만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무는 수학 완료 전, 수학 완료 후 피해 주스로 구분이 돼요. 여기 있네요. 조사 방법. 물론 실제 결과 주수는 기본이죠. 기본 몇 주. 그중에 수학 완료 전에 피해본 주수, 수학 완료 후에 피해본 주수. 자, 중요한 거. 나무 특약에 있어서, 나무 자체만 보상하는 특약에 있어서 피해 주수는 무조건 고사 주수만 따져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 수학불능이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뭐 수학이 가능하든 아니든 그건 나무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따져요. 무조건 고사. 자조화로 인해 죽은 나무. 고사주수의 정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죽은 나무가 나무 특약의 보장 대상인 나무 피해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힘줘야 얘기하냐고요. 자, 적종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7종만 있어요. 태화, 지집, 우일, 가. 화재, 아니 조수에 있나요? 조수에 없잖아요. 적과 종료 이후에 조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대요. 자, 이거를 과실 쪽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과실은 태화, 지집, 우일가 특정 7종. 근데 나무가 죽었어요. 그럼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네요. 그럼 얘 뭐가 돼요? 미보상 주수. 근데 나무 특약의 입장에서는 나무 특약은 특정이든 뭐든 없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자조화. 적과 종료 전이든 후든 조수해로 죽었잖아요. 그럼 고사 주수. 다시. 적과 종료 전에는 이때는 뭐 자조하니까 아이고 자조하니까 조수해로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어요. 고사만 피해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과실의 초점에 맞추면 조수해로 죽은 나무 뭐예요? 과실의 기준에서, 주계약의 기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으니까 고사주수겠네요. 그쵸? 근데 적과 종료 이후에 조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했어요. 보상하는 손해인가요? 특정 7종이 아니잖아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나무가 죽었네요. 미보상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고사했거나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이것도 다 미보상 주수에 들어가요. 지금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조수해로 인해 죽었는데 고사? 미보상. 근데 나무 특약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나무 자체를 보장 대상으로 할 때 고사, 조수해,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는 손해. 다 고사예요. 됐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생기초는 20, 30%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수해로 인해, 자조화로 인해 죽은 나무만 조사하는데 수확 완료 전에는 과실 조사하다 보니 당연히 나오는구나. 과실 조사 안 했다고요? 나무 피해가 없는 거죠.
아무 피해가 안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과실 조사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과실 손해 없이 나무 피해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수확 완료 전 끝나고 나면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 자체만 피해를 입었다.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다. 미보상 주수인데 여기서는 또 미보상 고사주수라고 해요. 우리 미보상 주수 조금 한번 볼까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미보상 주수. 용어의 정의에는 그냥 수확량이나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함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됐거나 수확 불능이 된 것도 미보상 주수에 들어가요. 용어의 정의 안 나타나 있을 뿐이지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근데 여기는 미보상 살짝 고사 주수, 미보상 살짝 수확 불능 주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고사나무 조사 이런 거구나. 고사만 피해로 인정하는구나. 근데 고사 조수의 종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나무 조사, 품재수별, 품수별. 네, 나왔습니다. 고사나무 조사의 의미, 수확 완료 이후 나무 특약 보장 종기 전 조사하는 고사나무 조사, 나무 자체의 피해, 즉 고사 주수를 산출하기 위한 경우다. 특약 가입한 농지만 해당한다. 자, 이번에는 논밭작물을 할게요. 논밭작물은 쉬워요, 여러분. 논밭작물은 여러분이 과수 쪽에 쏟으시는 노력의 3분의 1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공통적인 조사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넘어갈게요. 똑같이 피해 있는지 추가 조사 필요한지는 당연히 보죠. 근데 일단 논밭 보장 방식 뭐죠? 종합이용 수확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하나죠. 밭작물은요. 수확감소, 수입보장,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 인삼도 밭작물에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확감소만 보자고요. 여기서는. 수확감소만. 네. 공통조사 종류. 자, 경작불능조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확량 조사 언뜻 나왔고 경작불능조사. 이건 뭐냐면 자, 농사를 시작하고 이제 쭉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수확을 지금 개시해요. 수확을 개시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아무 접수 없이 수확을 개시한다.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확을 완료했다? 사고 접수 없이 무피해다. 사고가 없었으니까 수확했겠죠. 과수든 작물이든.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 접수하고 조사를 하죠. 어떤 피해 조사든. 그런데 수확을 개시하기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크게 왔어요. 둘 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이 자조화 크게 왔어요. 사고 접수했어요. 나가서 평가사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논밭이잖아요. 뭐 곡식 하나하나 세는 거 아니잖아요. 면적. 논밭작물은 면적이에요. 과수는 기본이 나무, 논밭은 면적.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평가사분이 봤더니 한 700제곱미터는 피해를 본 것 같아요. 70%죠. 65%를 초과하면 이거 경작이 불가능하겠는데요? 가 되는 거예요. 경작 불능조사. 차라리 이거 그냥 다 그만하시고 밭에 다른 작물 심으세요. 논콩이라도 심으세요. 논에. 이게 경작 불능조사예요. 이 보험금이 없다면 농가는요.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다면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어도 그냥 끝까지 가서 수확까지 해야 돼요. 수확감소 보험금을 받으려면. 수확량이 나와야 수확감소 보험금 나오잖아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근데 이렇게 피해가 큰데 그냥 빨리 다른 거 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보험금이 없대요. 그럼 계속 그냥 끌고 가야죠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65% 이상의 피해면은요, 그냥 빨리 딴 거 하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
한 30% 지금 이 예에서는 한 30%는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자가 네, 그럼 저는 경작불능 자, 조사 종류 이퀄 보험금의 종류 그쵸? 경작불능 보험금 받을게요 하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수확해서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이제 나오시죠? 이득금지 원칙. 그래서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으려면요. 안 나오네요. 여기 안 써놨나 보네요. 산지 폐기를 확인해요. 다 폐기시켜버렸는지. 시장에 유통된 게 없는지 확인해요.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조사 2번 하겠네요. 65% 이상인지 그리고 다 산지 폐기했는지. 조사 2번 이루어집니다. 네. 전조사, 후조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중에 1000제곱미터 중에 700 정도는 안 되겠네요. 이거를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식물체 피해율,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자, 그럼 이때의 피해 면적은 뭘까요? 피해 면적은 뭘까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 고사한? 뭐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 않은? 에이, 착과된 상태로 피해? 그건 과수나에 해당되죠. 여러분, 벼 생각해 보세요. 벼. 뭐 착과, 낙과가 어디 있어요? 나무가 죽어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수확이 불가능하나 뭐 땅은 죽지 않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논밭작물에서의 피해는요. 무조건 고사예요. 고사. 고사, 수확이 불가능한. 과수랑 틀리죠. 과수는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가 나뉘었잖아요. 근데 논밭작물에서는요. 고사 면적 이퀄 수확불능 면적 똑같아요.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식물체 피해율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 수확이 불가능한 수확불능 면적. 식물체 피해율. 이게 경작불능 보험금이고 경작불능 조사를 실시해서 지급되는구나. 자, 어떤 농지 일단 사고 접수됐더니 가서 보니까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하래요. 65% 이상 피해 있을 것 같은 농지. 어떤 재해? 종합 위험, 자조화. 언제? 직후해야죠. 아니 65% 지금 50% 피해봤는데 한 달 뒤에 갈게요 했더니 80% 피해될 수 있잖아요. 직후. 피해 사실 했더니 필요하네요. 그럼 바로. 아니면 사고가 접수됐는데 나가서 봤더니 이건 뭐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럼 바로 경작불능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생략된 경우겠죠. 저 경우는. 오케이. 자, 수확량 조사는 우리가 했어요. 네. 대상 농지. 어떤 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더니 추가 조사 필요 판단된 농지. 어떤 재해? 종합위험 자조화. 근데 여기 어떤 농지에 또 하나가 있네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 이게 뭔 소리예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자예요. 뭐가 왔다 그럴까요? 우리나라 가뭄, 여름 가뭄, 가뭄으로 한 해라고 하죠. 피해가 굉장히 커요. 네, 이거 보니까 경작불능이 보장되는 거네. 주계약에서. 이거 다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주계약, 즉 보통약관에서 수확 감소도 보상하고요. 경작불능도 보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지금 한 해가 왔는데 가뭄 피해가 왔는데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수확 개시 시점은 이때예요. 아직 수확 개시되려면 멀었어요. 일단 피해가 왔으니까 신청했어요. 조사를. 사고 접수됐어요. 그래서 NH에서 나가서 이제 손해평가사 또는 뭐 평가인 사정사분들이 나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가 커요. 65% 이상이에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65% 이상이구나. 그럼 난 여기서 경작을 그만할란다. 보험금 받고 다산지 폐기시키고 빨리 다른 거 심을란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그냥 농사 계속 지을래. 여러분, 농사 계속 지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일단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 65% 이상이라니까요. 일단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경작불능보험금을 안 받겠대요. 왜요? 계속 농사 지으면 피해가 있으니까 수확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이 정도 피해 있는데 쭉 가면 수확 감소량이 엄청나죠. 네. 수확 감소 보험금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런 분들.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상 농지, 어떤 농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 수확감소 보험금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데 우리가 많이 먹는 벼, 콩팥 해당 안 돼요. 65% 이상이면 그냥 경불료에서 끝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바뀌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세요. 지금은 65% 이상인데 왜 신청 안 하지? 그리고 왜 수확량 조사 대상 농지가 된다 그러지? 수확감소보험금 이것만 생각하면 되세요. 또 하나. 조사를 해봤는데 65%가 아니라 64%예요. 아쉽게 경작불능보험금을 못 받아요. 64%든 54%든 6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 하는 거고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보험금 못 받잖아요. 계속해서 수확감소보험금 받아야죠. 피해 있으니까 수확량 감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 대상 농지에 처음에는 우리 이것만 봤지만 경작불능을 배우신 다음에는 이런 농지도 해당되는구나. 그다음에 언제?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다른 말로 수확 직전. 근데 이제 밭작물 가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고구마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120일이 지났는지. 마늘 잎과 줄기의 2분의 1, 3분의 2가 황변화에 말랐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암기하시려면 나중에 힘드시죠. 그런 건 시험 직전에 암기하시고 심심하신 분들은 손준목 카페에 수확량 조사 적기 제가 그림 파일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훨씬 도움되십니다. 암기에. 이제 어떻게 남았죠? 어떻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한번 그냥 확인했죠. 이때는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직전이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조사해도 되는 시점인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 구체적으로 볼까요? 과수의 기본은 나무, 논밭작물의 기본은 면적. 면적의 종류, 실제 경작하는 면적. 결과주수 같은 의미잖아요. 실제 경작하는 면적. 수확불능 이퀄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겠죠. 기수확 면적.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고사 면적이라 많이 했는데 이제 용어가 수확불능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뭐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실제 경작 면적 그대로. 콩 심으라 했는데 팥 심었네요. 그럼 빼야죠. 콩이 보험의 대상이니까.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원으로 빼야죠. 피해가 없으니까 수확했겠지. 죽은 거 이건 다르게 보상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사실 다르게 보상하는 방법, 나무처럼 고사, 수확불능, 아까 열주, 한 주당 100개씩 있구나. 나무는 이렇게 고사와 수확불능을 보상하잖아요. 근데 이 논밭작물에서 이 수확불능 고사 면적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제곱미터인데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고사가 100이 있대요.
그러면 900제곱미터를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치고 900제곱미터가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0제곱미터에서 몇 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지? 이게 수확량이에요. 차이점 미묘하게 느껴지셨어요? 우리 과수는 피해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작물은요, 논밭작물은 거둘 수 있는 걸 조사해요. 900제곱미터에서 내가 몇 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지? 이게 수확량이에요. 과수처럼 어렵게 막 피해를 해서 피해 구성률 산출하고 그래서 뭐 얼마를 피해받고 얼마를 거두고 이렇게 안 하고 900이야. 그중에 내가 몇 킬로그램 산출할 수 있지? 자, 제곱미터당 1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다라고 조사가 됐어. 이게 수확량 조사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1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대요. 1000이 수확량이죠, 뭐. 1000킬로그램이. 근데 조사 대상 면적이 고사 면적이 생겨서 100을 뺐더니 900으로 줄었어요. 900. 100이 줄었죠. 고사 면적 피해 반영된 거예요, 이게. 과수랑 차이점. 과수는 고사 수확블록 몇 주지, 주당 몇 개씩 열려있지, 그걸 따로 그냥 무조건 100% 피해 인정해줬잖아요. 논밭작물은 면적이 줄어들면 거기에서 거두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왜 제곱미터당으로 하니까 제곱미터당 1kg? 면적이 줄어들면 수확량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사 면적의 피해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더 깊은 내용이니까 기본에서 보셔도 되시고 조사 대상 면적 의미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밭작물은 표본조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전수조사는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과수와 논작물의 가장 큰 차이점. 과수는 피해를 조사한다. 착피, 낙피. 나무는 다행히 그냥 100%. 논밭작물은 얼마를 거두지? 제곱미터당 1kg을 거두는구나. 피해를 반영해서 얼만큼 거두지? 유효한 중량을 조사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가 3kg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피해를 본 거 다 빼고 나니까 1kg이구나. 1kg을 거두는구나.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유효한 중량을 했더니 수확량이 되는 거죠. 자, 과수는 피해, 논밭작물은 피해를 반영한 3kg에서 피해를 반영했던 1kg이 되는구나. 이걸 조사하는구나. 거둘 수 있는 거. 반대되는 개념이다. 반대되는 개념. 네.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 또 다른 조사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 이번 강 어려우시면요. 그냥 한 번씩만 더 들어보시고 너무 이걸 지금 100%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각 보장 방식에 더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